그런데 인이든 충성이든 이 용어 속에는 모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즉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기독교 사상, 예수님이 주장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이 좋고 남도 좋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므로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을 철학계에서는 동서사상의 황금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자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물론 동물에게도 나타납니다. 조금 비약될 수도 있지만 공자의 궁의도 즉 활쏘기와 관련된 스포츠맨십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는 낚시를 하지만 별이 즉 그물망을 가지고 고기 잡는 반두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활을 메어 쏘지만 머물고 있는 돌고 있는 새는 쏘아 맞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끼뱀 짐승이나 이런 동물 등을 사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성현 공자는 동물 사냥에도 이러한 법들을 논어 즉 말씀 논이죠. 그다음에 행동 논어에서 공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자는 인과 충성은 무조건적인 사랑, 즉 기독교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공자의 인과 충성은 분별적인 사랑입니다. 잘못하고 반성하면 봐주고 또 잘못하고 기도하면 또 용서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철저한 수련과 자기 반성을 통해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공자와 맹자, 즉 육아의 사유체계입니다. 방법은 다양하고 무한 타의로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철학의 태도와 같습니다.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올바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래서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아입니다. 육아는 신분계급을 막론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육아의 논리입니다. 특히 맹자는 임금도 잘못하면 바꿔야 한다는 역성혁명을 이야기한 육아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는 공자와 맹자를 숭상한 유학의 나라 조선은 왕이든 조정의 관리든 바른 말을 하는 선비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성선설 그리고 인의, 교육, 양신 등을 교육 철학에 등록한 고대 동양의 교육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맹자가 지은 책 맹자에는 교육과 관련해서 반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활동에 있는 직궁 제원칙 혹은 직궁 8원칙이라는 8번째 이렇게 하나 이렇게 4개인데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맹자의 장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활 공부는 공자와 맹자, 즉 육아의 충서 사상과 상통합니다. 그러나 도가 사상과도 역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정조는 49발을 모두 맞추고 나서 한 발은 하늘 향해 쏘든지 아니면 그만둡니다. 이것은 도가 사상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도, 그리고 이 자연의 도를 닮으려고 하는 미완성의 극치, 불완전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서양 사상과 달리 동양 스포츠는 자연과의 친화적이고자 합니다. 서양은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동양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연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양의 사상입니다. 초가집이나 기와집 이걸 보다가 아파트 보면 굉장히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이루고 합니다. 서양 스포츠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기록과 경쟁 그것을 바탕으로 승리의 결승 이를 위한 이 때문에 우월감을 맛보고 이를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승은 나의 것이어야 하고 그 맛은 짜릿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탐닉합니다. 서양의 스포츠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 보면 은메달, 동메달 수백 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에 칩니다. 서양 사람들은 1등이 최고입니다. 2등은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동양 스포츠는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의 움직임에 의미를 두고 결과의 만족보다 하는 과정을 그것을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자랑하거나 응원도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수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스포츠인 축구나 야구 등과 동양의 한국의 대표적인 활쏘기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나 흥미 위주보다 심신 수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동양 사상은 동양의 스포츠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양 사상은 서양 사상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미술인데 미술의 회화, 예를 들면 동양은 달을 그리지 않았는데 달이 나타납니다. 하늘을 그리지 않았는데도 하늘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달을 보이기 위해서 주변에 구름을 덧쳐야 합니다. 주변에 구름을 덧쳐갖고 구름을 진하게 칠하면 칠할수록 달이 더욱 밝아집니다. 하늘을 그리기 위해서는 산을 그립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특유의 화법인 클릭하십니다. 홍문타골입니다. 도가의 무의사상이 바로 이러한 화법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슨 색이죠? 하늘색입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그림 시간에 하늘은 하늘색이라고 하고 모두 하늘을 빡빡하게 칠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크레파스에 하늘색이 있었습니다. 살색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종차별 혹은 인종비하 등의 연관되어서 그런 색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색은 하늘색, 즉 연한 초록색이나 연한 파란색이 아닙니다. 지식대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질 때는 파란 듯한 붉은색이 되고 밤에는 깜깜한 검은색이 되고 여름바다의 하늘은 정말 맑고 고운 앵그레르트빛이 됩니다. 밤하늘은 또 왜 그렇게 높이 보이는지. 그래서 동양에서는 산과 나무를 그리지만 변화무성한 하늘, 이것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 매우 화려하고 밤하늘이 매우 화려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하늘 그림은 늘 비워져 있습니다. 예백의 미로 하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조가 활쏘기에서 49발을 모두 맞추고 나머지 한 발을 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예백의 미완성의 결론, 동양의 군왕 혹은 동양의 무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도가는 인위적이지 않고 어떤 상대이든 인정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자유를 위한 나의 행복으로 가는 도가의 사유체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죽어라 훈련하는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와 달리 도가 사상은 스포츠의 본래의 즐김과 자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 선수와 달리 스포츠 아마추어들의 모습입니다. 팔을 잘 쏘는 방법은 끊임없이 수련한 육아의 학습법도 있지만 인위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다 보면 저절로 터득하는 무의식인 방법도 있습니다. 정조는 임금이었지만 팔을 잘 쏜 명궁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쏘기를 연습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명궁으로서 이름만 무성한 선인들과 달리 활솜씨, 즉 정조의 간중 기록은 여러 곳에 기록 유물로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활솜씨, 즉 명중률에 대해서 왕, 군인 사령관, 군관 등의 등이 이제 일기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의 일기를 서로 비교하면 당시 활쏘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는 세종 때부터 써왔던 일기장이 필성록 세계문화 기록유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진중에서 쓴 난중일기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군관이었던 박계숙과 박시문 부자가 그들의 병영 일기를 부북일기로 기록유산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자료를 서로 통해 비교해 보면 우리의 활솜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치무는 하루에 30수를 쏘아서 150발을 모두 맞췄다고 합니다. 군관들도 50발 중 40발 이상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활주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년에 1호 부위, 임진 일어났죠. 그때 10수를 쏘았는데 5수는 모두 맞고 2수는 4번 맞고 3수는 3번 맞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50발 중에 49발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정조는 몰기를 일상다반사로 했습니다. 매우 뛰어난 연구입니다. 하늘이 주는 연구입니다. 여기 보이고 있죠? 한 발은 왠지 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늘을 쏘다고 하는 멀리 있는데 아마 40발 묶고 그냥 놓고 놓았던 걸로 저는 제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그 전에 또 평균 기록 보면 좀 모습거든요. 60%도 있고 66%인데 이거는 정말 다 좋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정도가 나이에 따라 조금 두안에 가면 좀 못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일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정조의 대사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 항상 짧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해주는데. 그래도 반복되고 여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의 연설에 정조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정조는 제가 이 발표를 그 전에 뭐 연설에 향사에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뭐 제가 나름대로 그 체육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체육사 체육체를 하다 보니까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며칠 밤을 이렇게 했습니다. PPT 만든 거 보시죠? 그거 만든다고 힘들 죽을 뻔했어요. 밤새고 왔는데 이거는 조금 빨리 만들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빨리 차 타고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었는데 정조를 보니까 정조는 독살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노예제도 노비죠. 노비제를 없애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링컨보다 더 빨리 100년 전에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조는 처음에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정조하고 제가 사료를 봐야 되잖아요. 역사 학자들은 사료를 봐야 되는데 사료를 보고 추측하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사료를 보고 반드시 역사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일성록도 보고 조선실록 보고 일성록은 일기입니다. 이순 장군 난중일도 일기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기입니다. 개인 일기입니다. 그렇지만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일기는 자기 일기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부국 일기도 일기잖아요. 부국 일기 보면 뭐 별을 난접한 얘기도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 팔속이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과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순 장군이 어떤 한 사람을 싫어하면 엄청 싫어해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기 형 친구를 아주 나쁘게 만든 저 원균이죠. 나쁘게 만든. 그러니까 원균은 또 욕심 전쟁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있는데 사생활이 좀 그런 거. 진짜 이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균이 봤을 때는 동생 친구, 내 친구의 동생인데 감히 내한테 막 함부로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고 정조의 일기, 일성록도 역시 정조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조가 자기가 직접 안 쓰고 밑에 신하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갖고 와서 확인합니다. 자, 정조가 일성록을 쓴 이유는 조선 왕조실록들은 자기가 볼 수가 없어. 왕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기 쓰는 걸 보고 그 전에 거 갖고 오라 해서 내가 이때는 어떻게 했지 확인해 보고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후에 나의 정당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런데 정조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똑똑합니다. 신하들이 너들이 뭘 알겠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활동기하는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보통은 왕은
보통 왕은 신하들에게 노신하들 나이 든 분들 뭐 그다음에 학자들 이런 신하들에게 오히려 묻는데 정부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서 정조한테 아니 되옵니다. 폐하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군주로 나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팔수기 할 때도 불러가지고 와 팔수기 아까 그 뭐죠? 그 뭐죠? 고풍. 그래 고풍 줄트가 와 선물 남다른 그런데 이 고풍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정조한테 반란이 일어납니다. 폐하 고풍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폐하 지금 그 팔바바 맞죠? 앞에 선대에 왔는데 영조 때 고풍도 있었습니다. 영조 고풍도 있었고 그 고풍이 남았는데 진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진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퇴직을 해야 진급을 시키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쓴 한마디 말 한마디 쓰는 것 이게 곧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그런데 그 임명장이 막사에 있는데 또 고풍을 쓰면 신하가 말을 하겠죠. 야 고풍 이거 좀 그래서 나중에 쓰겠다. 나중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술을 또 좋아하고 활도 잘 쓰고 심심하면 활 씁니다. 심심하면 활 쓰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왕들은 일하지 않고 바로 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쁜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심심할 때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그래서 연사례를 만듭니다. 대사례는 너무 형식이 복잡해요. 뭐 가서 공자 앞에 가서 뭐 하고 성균관에 가서 하고 뭐 이랬는데 연치 내가 자는데 앞에서 만들어 쏘자 이렇게 하고 이게 연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에 줄의 오분을 외치던 사람이 공자인데 공자가 줄의 예절, 줄의 사랑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공자의 사상 공자입니다. 공자가 했는 게 정치적인 인물이고 역사 뭐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이랬던 공자가 했던 말, 그 사람이 승리도로 봤습니다. 그 공자와 맹자를 충성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조선은 조금 바꿔서 승작으로 했죠. 조금 바꿔서 유학을 조금 바꿨는데 그 유학을 모티로 하고 그 유학의 기본을 가지고 조선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죠? 나중에 기방은 정도인데 그걸 만들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바꿔버리죠.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바꿔가지고 갑자기 1인 체제, 독재 체제로 만듭니다. 강력하게 만드는데 그 체제를 따라 했던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아니 되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게 만듭니다. 힘도 세지. 그리고 무예도 보통지를 책도 만들고 무인들을 만들고 별동대 자기 특공대를 만듭니다. 그 특공대 6천 명을 직접 사람을 데리고 훈련시킵니다. 와 왕이 6천 명 감히 엄두를 못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이러면 원래 조선을 오래했던 왕과 신하의 관계가 이렇게 대결해가지고 좋게 나가려는데 왕이 너무 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뭐 독살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그 공부를 해봐야 되고 정조의 연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조도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정조가 연살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정도 만듭니다. 집 앞 자기 방 앞에 연집에서 만들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이런 노노 맹자 뭐 상상명이 나오는 것을 본보고 합니다. 그리고 활을 쏘는데 사람이 도덕을 볼 수 없다. 도덕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활 쏘는 자세를 보고 한다.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고 활을 잘 쏘는가, 활을 쏘는 예절이 맞는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덕이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래서 활쏘기를 관덕이라고 합니다. 관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덕정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관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부른 정을 부른 관덕이라고 합니다. 부른 관덕정이라고. 그게 정부가 만들어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조선 왕조는 유학을 충성했던 공자를 높이 만들었던 성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동자를 데리고 와야 동자 끌고 와야 된다. 유학을 끌고 와야지 이 정조가 자기의 질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죠. 바로 선대왕 영조가 그동안 끊겨져 왔던 대사례를 다시 합니다. 두 번이나 합니다. 두 번이 하고 대사례 의궤를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그 그림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거를 정조는 보고 그거잖아요. 많이 배우고 대사례가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이 신하들을 모으고 단파싸움 못하게 만드는 것. 모으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이끌기 위해서 활쏘기를 해야겠다. 활쏘기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외국의 미국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막 뛰어옵니다. 대통령 막 뛰는 힘내는다. 우리 지금 나이 진짜 많죠. 그런데도 이렇게 힘내는 힘내.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뛰잖아요. 뛰어가지고 탁탁탁 그 세계인을 보는 날 지금 이 사람을 주시해라. 이 사람을 주신다 하고 도움이 된다. 나하고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들고 이거 그러죠. 천천히 그러죠. 본인은 뭘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걸음걸이가 천천히 걸음걸이가 있어요. 천천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오르려면 이거 쓰고 저까지 가는데 한 30분씩 막 걸립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지팡이를 줍니다. 지팡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이고, 언제 끝나지? 뭐 이렇게, 거기서 모든 장악합니다. 내가 왕이다. 모두 다 나한테 굴복하라. 자, 이게 의례입니다. 이게 의례. 의례를 통해서 군신 간의 예의, 그리고 의례를 통해서 왕이 의례를 하고 하는데 왕이 선물을 나눠주고 술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향사례라든가 대사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장유, 나이 많은 신하, 나이 많은 사람을 먼저 대하고 그 다음에 직급을 대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사례,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 주례 사례에 보면 그래서 향음주례, 팔 쏘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고 거기에서 체계를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정조가 이 기본 틀을 유교의 틀을 갖고 와서 이 틀에서 맞춰 가지고 어긋나지 않도록 왕위에 충성을 복종하고 충성을 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국가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내셔널리즘입니다. 자, 사람들 나한테 지금 관심을 듣고 막 사람들이 데모크라시 막 폐업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일본하고 축구 붙여? 일본하고 축구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과거에 북한하고 축구 붙으면 정말로 제가 들었는데 육군 사관학 교육 교수님 정말로 북한하고 해가 지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 이런 얘기 제가 보니까 그런 날 그랬어요. 진짜 그랬던. 그러니까 북한하고 지면 북한하고 2대1로 이겨야 돼. 3대1로 이겨야 되고 일본하고 1대0으로 이겨야 돼. 1점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모습이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벤트로서 국가의 통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조는 연사를 하는데 연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서서 활쏘름을 사례라고 합니다. 대사라고 합니다. 큰 활쏘기라고 하는데 그게 연사례 대사례, 연사례, 빈사례 하는데 빈사는 손님을 불러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빈사가 나 찾아보는데 빈사라는 용어는 기록책에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빈사는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단지 빈사하면 태국에는 세 가지 방법 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사, 연사, 빈사가 있다. 요거밖에 꽃게 나오고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근데 또 설명이 또 다른 선행 연구들이 보니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몇 분입니까? 시간 안 돼요. 50. 네. 50. 지금부터 50분이고요. 한 시부터. 네. 5분 10분 내로 좀 빨리 이제 말해야 돼. 자,
이성록을 볼 때 항상 이 정조 실력이 조선 왕조 실력을 보고 그다음에 규정 같은 거 서로 사료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성록은 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고풍도에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청년이라는 분이 정조대 연설에 연구했는데 이거는 음악 제목입니다. 음악.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건 음악가가 아니라 역사학과 정조대 활속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정조대 연설의 설명과 의미 이거 정말 좋은 논문입니다. 그리고 장르리안 이분도 조선시대 고풍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세 분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됐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거고 넘어가시죠. 자, 일성록의 대사례가 나오는데 일성록의 대사를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시고 자, 일성록의 연사례가 나오는데 연사례는 정조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든 자기가 있을 때도 모든 왕들의 선왕들의 행사는 대사례인데 자기만 연사례라고 합니다. 대사는 절대 막 계속 연사례입니다. 연사례. 뭐 빈사례도 없고 연사례. 나는 연사례다. 계속 나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연설에 뭐 기록되는 그 내용들을 다 찾아봐갖고 정리한 거고, 자,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들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조는 대사례가 아닌 연사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왕이라는 의미에서 정조의 연사례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설에는 공식적인 국가 이벤트입니다. 왕이 직접 주관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 시킨 게 아니라 직접 시킵니다. 그다음에 귀정각 노래한 부른 관덕 나왔죠. 관덕. 부른 정을 부른 관덕이라 부른 이유는 할수 없는 걸 보고 덕을 살핀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게 중앙대에 나가서 설명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대에서 나가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른 관덕이라 했습니다. 부른 관덕 위치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궁의 아족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뭐 조선왕조 실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자, 요거에 이제 나오는데 다시 나오는데 아까 이게 다른 서랭이 연구자가 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확실하게 다시 재정립한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조의 연대 특징과 의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조는 자 이게 바로 정조의 뜻입니다. 정조는 사람들의 율품을 처리한다.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어느 왕 거, 이거는 어느 왕 거, 이거는 딱 와주니까 왕 선조 왕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모든 걸 갖춘 최고의 왕이다. 이게 정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불복하라. 나를 잘 봐라. 그죠? 그 반항할 수가 없죠. 자, 금대는 숙녀, 뭐, 그 다음에 현녀, 뭐, 누구 거다 다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침 엄설의 향암주를 해나온 조 같다. 자, 군신들의 의례로 연사를 행하는데, 반드시, 뭐, 빈주를 가지고 했는데, 음식을 나눠 먹자. 넘어가죠. 자, 이거는, 정조가 새로 만든 건데, 단계가 좀 복잡죠, 이거도. 자, 다음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사례는 의식과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 그래서 연사례에서 간소화시키자 이 말입니다. 연사례를 좀 간소화시키는 것도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정조는 유학을 이용해가지고 신하들에게 활수기를 통해서 예절을 강조하면서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활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자수자를 아까 봤죠? 49발 최고의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활도 잘 쏘지. 그 다음에 똑똑하지. 너들이 뭘 알아? 이걸 해. 그러면 해야 되는데 폐야 지금 어찌 그래?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결국 하는 사람이 정리였습니다. 자,
절차의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연사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굴복시키고 자기 뜻대로 하고 유학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왕이고자 했습니다. 자, 스포츠 대시라는 이름이죠. 다시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제언입니다. 제언. 일성록의 활문화 이삭축제 아까 고풍 이야기 나왔죠. 고풍에 선물도 많이 나가는데 제가 아까 그 내용을 보고 앞에 있었지만 보고 선물 종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종류가 활쏘기에 관련된 활쏘기에 주로 주는데 아까 뭐 꿀도 나오고 뭐 향약도 나오고 별별 종류. 근데 과연 정말로 그게 활쏘기에 관련된 상품이었을까? 정조는 알고 있잖아요. 정조는 자기가 이거 그런 거 왜 주는지 그리고 진급시켜주고. 자, 다음. 다음. 다음 넘어주시죠. 정조가 사망이 1800년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00년도니까 1800 되기 전에 그때 눈이 안 보입니다. 안경 쓰고 있습니다. 안경 쓰고 안경 속에서 내가 안경 쓰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 내가 안경 쓰면 내가 이렇게 좋은 몸 있고 팔도 잘 쏘는데 뭐라 하겠지. 그래서 아마 이 걸스름도 이런 걸 다른 사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다 라는 내용이 나오습니다. 넘어가 주시고 거품의 대표적인 거품 말고 넘어가 주시죠.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의 연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방대한 양에 비해서 설명이 매우 간략화돼가지고 앞으로 토론 뒤에 남은 토론 시간 때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이어져서 네. 원덕대학교의 김상 교수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여기 많이 받아서 미안합니다. 전북대 김단입니다. 네, 아까 김상 교수님 소개드리면 전북대학교에서 2008년도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셨고요. 한국무예학회 이사, 한국무예학회 부회장, 그리고 현재 한국궁도대학연맹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금방 소개한 전북대 김단입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하고 제가 좀 예전부터 좀 아는 사이인데 저한테 이제 오늘 글을 주셨는데 이 글이 아니었어요. 그래 약간 제가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 맨 처음에 저도 좀 약간 당황했는데 아마 그 아까 맨 마지막 그 윤사백께서 말씀하신 정조 활쏘는 어떤 내용에 대한 거를 도가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신 거나 뭐 여러 가지에서 앞에 한 발표들 굉장히 많은 분이 겹치고 또 공허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제 토론을 나도 소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활쏘기 하면서 연설에 저도 이제 제가 예전 정사면 교수님하고 동아대 교수님이 중국 체육사를 번역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례에서 대사례, 연사례, 빈사례를 얘기할 때 대사례는 아까 어떤 큰 제사를 지려고 하는 거고 연사는 임금이 연회를 베풀고 하는 거라고 보고 빈사례는 손님은 그 자리까지 가서 같이 한 걸 빈사례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럼 과연 그러면 정조가 아까 말한 연사례라는 거 그리고 또 원래 여기 연구물에 보면 왜 연사를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말씀하셨는데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했는데 과연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렇지만 주례에서 말했던 그런 연사례 대사례와 과연 이것이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왕이 직접 한 연사례와 상사례와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특히 이제 저도 보니까 제가 계속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한순이 5발이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이제 보통 주례나 일본이나 중국은 보통 한순이 추나추동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한 번 돌아간 1년은 그래서 4발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 정조가 했던 연사회 때도 과연 그건 몇 발을 쐈는지 좀 궁금도 했고요. 그거 제가 계속 김경 교수님한테 여쭤봤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5발을 쐈을까 한번 궁금해서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대사는 군신의 유희 활동이자 군신과 예의 그리고 정치 패단을 해소하는 측면을 잠재한 정치적 이벤트라 볼 수 있어서 스포츠를 통한 질서 화합을 추구한 전통시대 군주제의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에 아까 말한 풍편체를 쓸 정도로 노론의 세력이 셌고 여러 가지 뭐 자기를 하는 여러 가지 남인들 등용하면서 했던 그런 당파 싸움에서 이런 활성을 통해서 회복한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쭉 질문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끊고 하나씩 좀 네, 그럼 다시 컬럼 좀 이어나가시면 질문 좋을 것 1. 같아요. 첫 번째 예, 질문 질문부터 해서 연사례와 흉사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그때 당시 연사례에서도 현재 우리가 5발이 아니고 뭐 이제 4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기록에 보면 5발, 그 고풍에도 나오고 5발 돼 있겠죠? 5발 돼 있고, 10순 49발, 한 발 날린다. 벌써 40.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지금 궁금 그게 고풍의 내용과 연사례가 같은 건가요? 지금 제가 지금 아까 지금 여기도 보면서 고풍의 기록과 아까 정조가 했던 연사례와 전사례 내용을 고풍으로 적은 것인지 그걸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연사에 그러면 이제 아까 연구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침소에서 그냥 간단하게 쏘는 활쏘기를 연사례라고 하고 근데 정조 제2기간에 2번 연사례를 했다고 하는 거는 좀 이게 연사례 정의가 좀 서로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 교수님 연구에서 이 연사례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네. 명확하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 연사례가 대사례를 좀 간략화했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사실 대사례 그러면 뭐 처음 입장부터 해가지고 음악이니 뭐 문강 무강의 배치니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연사례가 어떻게 행해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알기로는 활쏘기는 대부분 100번 1순위 5발, 50입니다. 50이고, 제가 말씀한 거는 저기 사료를 봐야 된다 있거든요. 사료의 기록에는 큰 대사, 3사가 있는데 3사가 주례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사례, 대사, 연사, 빈사 이렇게 했는데 대사례, 연사례, 빈사례인데 대사례는 공자에 절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사례는 약간 생략을 하고 대사례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게 어떤 기록에서 어느 정도 똑같은지가 2번을 했는데 이게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연습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음악 했던 그 연설에 그분이 거기서 정말 건색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 한 분이 이렇게 자세히 거기서 뭐 음악을 어떻게 하고 깃발을 올리고 그걸까지 다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음악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빈사례, 대사례와 연사례 거의 같은데 단지 이제 조금 이제 그 연사례는 연침에서 한다는데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빈사는 손님 빈자거든요. 손님 빈자니까 그거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향사례. 향사례는 지방에 있는 향사례인데 거기에 또 기록 뒤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것은 대사례가 있는데 서울에도 향사례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서울에 대사가 있는 왕이 있는 데서 있으니까 향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서울에도 임금이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향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언쟁이 붙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사는 보통 지방의 수령이 관정을 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대사례죠. 지방에 사는 지방에 사는데 대사례는 대사는 왕이 직접 관정을 하고 왕의 이벤트입니다. 국가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지방 이벤트, 강사와 대사와 차이점은 그거고 나중에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팔 안 쏘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팔 쏘기가 너무 무너졌다 이런 내용이 순조 고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례 의뢰 그래서 대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 진행 방법이라든지 했던 것들이 의뢰로 해서 책자로 나왔잖아요. 영조가 예, 영조 때. 영조가 지시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연사례 2번 실시한 거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어디서 확인이 일성록이라든지 일기에서 조선실록 정조실록입니다. 실록. 거기 보면 새로 이제 그 정조가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 선조왕들이 했던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잘못됐단 말이죠. 잘못됐는데 거기 조금 안 맞다, 예급과 좀 안 맞다 해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책을 새로 만드는 게 13가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앞에 거 제대로 못 봤다. 내가 다시 고치기 위해서 의기를 개창하는 개창.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구구 동물들 그림도 새로 만드는 그게 그 책자에 나와 있고. 근데 제가 제 짧은 생각인데요. 여기 청중분들께서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도대왕께서 했던 그 대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주나라의 그 사례에 따라서 이렇게 복원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는데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신의 그런 왕권 아니면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대주의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런 문화나 전통을 따르려고 했던 게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사라는 용어는 그 주나라에서는 천자라든지 그쪽 사람들이 썼던 용어니까 그걸 쓰는 것보다는 그냥 연사라는 용어를 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대사를 좀 약간 대사를 축소해가지고 연사례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냥 역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을 해보는데 혹시 연구하신 조동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청중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코멘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대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보면 스모 경기가 그 내셔널팀 대표적인 게 그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방에 있는 장수를 불러서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구냐를 알리는 게 이제 천남 스모가 그건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조동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개념이 아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들이 위치가 누군 걸 확인시키는 걸로서 아마 연사를 사용했다고 하신 거죠? 그런 개념이 있고 정조도 그렇고 앞에 성경이 먼저 나오는데 그 하는 이유는 심심해서 그런 거다기보다 뭐랄까 뭔가 국가적인 행사를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사라고 하고 있는데 대사례라고 하면 되죠. 그렇게 많이 하지 왕들이 되게 많은데 왕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옛날 성경에서 기억이죠. 몇몇 왕만 했습니다. 몇 번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내가 정통성을 인정받는 우리가 유학의 나라인데 유학의 중국도 빼고 처음에 중국에서 최고 좋은 유학 그 나라 그 유학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걸 죽인 당나라가 아닙니다. 당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당에 폐단이 있다 그거 없애자. 그래서 연사를 한다는데 일단 최고의 원래 공자도 순수하고 정말 중요한 그 근본에서 갖고 와서 이제 내가 유학을 이 원천에서 갖고 온 유학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신하들 가고 같이 화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군신간의 예절과 질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질서를 잡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질서와 화합이죠. 화합을 잡으려고 한다고 이제 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조는 앞에 있던 주나라의 예절이
마음에 안 들어 잘못됐다기보다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앞에 왕들, 선왕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바로기 고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사도 있지만 대사를 너무 복잡하니까 연사례로 바꿔서 하겠다. 근데 이게 뭐 연침이라고 해도 그런 게 아니라 대사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그 뭐 막 만들고 첫 번째 했다가 좀 다시 해봐 연습도 하고 그리고 연습까지 합니다. 연습하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대사를 그러면 그 연사를 이해한 거에 대한 고품은 남아있지 않은 거네요. 저는 좀 헷갈리게 아까 고품과 연설의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 고풍이라는 거는 혹시 김기훈 교수님 말씀 어떻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고풍이라는 거는 고풍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상 주는 거예요. 상 주는 거예요. 제가 문제 전에 지금 여기서 설명되지 않았지만은 대사에 관해서 연사에 관해서 누구나 썼습니다. 그런 문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드는 건 대사례와 연사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고 왜 연사례를 정도로 있는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혼동되는 점들이 많은데 우선 고품과 연사례는 고품은 정조임금이 개인적으로 혹은 자기 있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해서 습사해가지고 그때 기록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연사례는 연사례 해가지고 신하들과 딱 12명, 12명 딱 해가지고 그 연사례 기록이 전부 다 있고 그 기록, 내용이 몇 발 맞았다는 것이 전부 다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안 돼요. 복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내가 썼으니까 신하가 이걸 가지고 그걸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뭘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을 하면은 임금이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주는 이런 관계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 의례의 하나로서 행해진 것이 연사례이기 때문에 연사례는 분명히 연사례에 관련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구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서 사용된 거하고 채점하는 방법도 틀리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두 개를 혼동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좀 혼란스러워 이거고요. 대사례와 연사례는 정조가 왜 대사례를 안 하고 연사례를 계속 했느냐. 정조 임금은 계지술사를 해가지고 항상 앞에 있는 임금이나 자기 할아버지 영조의 어떤 그 정통성 문제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례를 안 했잖아요. 영조는 2번 했는데 그 정조는 대사례를 안 하고 연사례를 했고 연사례 2번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연사례 1번입니다. 연사례는 1번 하고 두 번째 거는 연사례는 습이에요. 연사례를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연사례 1번을 했는데 근데 두 번 습의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그 격식을 갖춰져 있고 기록을 잘 남아있기 때문에 연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습의도 연사례 중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2번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대사례 6번 하고 연사례 1번 딱 7번밖에 임금이 주관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대사례와 연사례의 큰 차이점은 대사례를 하게 되면 임금이 태국 정중한 납치가지고 뭐 이래 정중한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거 아울러서 반드시 문무과 시험을 갖다가 병행해서 그래서 하나는 연사례 운영을 행하고 하나는 인재 등용의 그걸 갖다가 병행했던 거고 연사례는 인재 등용은 그 부분에 문무과와 전혀 무관하게 진짜 측근과의 관계입니다. 측근을 자기 문신만 할 수도 있었지만은 두 번째 수비할 때는 문신과 무신을 거의 같은 숫자 24명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무를 같이 이렇게 뭐 존중한다는 그 뜻을 이제 밝힘과 아울러서 그렇게 측근과 왕과만의 간략화된 그런 의례예요. 왕이 주관한 의례이기 때문에 대사에 속해요. 큰 별속에 속하지만은 그 대사례의 그 대사와 이 연사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장소도 대사리 할 때는 태국에서 했고 대사리에서 여러 연산부 때가 그때 이 국내에서 한번 한 거 있고 대부분은 다 컴퓨터에서 정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연사리는 진짜 그 연침이라고 해서 왕이 비가하는 어떤 근처니까 후원, 후원이나 이런 데서 주로가 아니고 뭐 한 번, 두 번 한 게 전부 다 한 번은 규장격 뒤에 있는 불인정에서 했고 또 불인정이 아니고 불인정 맞네. 불인정에서 했고 한 번은 순양대에서 했고 전부 다 이제 청도국에 단 거죠. 그 임금이 그렇지 않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연침에서 한 거고 따라서 연사례라고 합니다. 공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는 대사를 하게 되면 신하가 전부 동원돼요. 그리고 문무과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 문무과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되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왕이 움직이기 때문에 왕이 움직임과 관련된 것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사에 행하는 어떤 그 문무과 행하는 거가 굉장히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는 행사. 영국도 2번 했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근데 이 연사를 할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한 20명, 20명 이렇게 하니까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서 그러나 뜻은 불신 간의 어떤 의리, 화목, 이런 걸 취하는 어떤 그런 뜻은 비슷했다. 뜻은 같으나 하는 형식은 간략하게 했다. 그러니까 정대는 활쏘기를 무지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활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대사리 같은 거 하면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연사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연사 형식 말고 의뢰를 치우고 그냥 간단하게 다른데 이렇게 갔을 때 수시로 또 용품이 나오는 것처럼 수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식을 좀 간략화시킨 그런 의뢰로 연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그 논문 2편에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연사례 연구가 거의 없다가 그렇게 해서 논문 때문에 이제 연사례가 뭔가를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대사례랑 연사례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사례가 8번 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연사와 대사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대사례는 분명히 6번, 또 영역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연사례는 공식적으로 한 번, 수비를 포함하면 2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거는 대한민국 박수가 나올 정도로 아주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가가지고 혹시 마지막 토론 질문 있습니다. 그런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최영국 박사 얘기 때 나왔을 때지만 정주 시기에 보면 이제 화양무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냉병기가 들어가면서 무기로서 물론 활용도 있지만 어떤 예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무기로서 활보다는 문화로서 활이 정립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금방 김빈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나라의 활쏘기 문화라는 것이 단지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아까 이제 금방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 간의 신화와 왕과의 어떤 그 교류, 화합, 이런 개념의 좋은 의미로서 시작되고 그 전체적인 의학적으로 내려온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해야 되죠. 답변해야 되죠. 예, 그리고 아까 먼저 화합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1년에 있었고 1590년, 1600년도고 정조가 1800년도, 1700년도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미리 만들었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미리 만들고 준비 딱 끝내고 나니까 나중에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거북선 들고 그걸 주자고 나중에 나가서 이기고 난 뒤에 이제 계속 거북선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왜 총을 갖고 와서 연구를 했는데 당나라 정도고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 총이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중국의 당나라도 총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보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철저하다. 저는 이순신 장군
정말 놀랐어요. 준비 정말 하고, 적군이 100대 100척이 왔다. 우리나라 우리가 200척 때문에 싸우고 100척 때문에 다 싸웁니다. 동달입니다. 20달에다가 기습 공격하고 한 번. 그래서 한 번도 안 지는 왕국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을 갖고 와서 총을 만들고 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 만들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일본 총이나 우리 총이나 러시아 총이 다 같이 그 정도 수준이면 됐는데 가서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이준 장군은 왜 전투에서 총을 전부다 특허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금방 그 질문의 답변은 그 당시 총알은 비가 오면 하얀 넣고 새 옷을 넣고 빵 위에 쫙 해가지고 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는 위에 썰고 밑에 썰고 밑에서 썰고 땡겨 쓰고 그런데 속도가 더 빠르죠. 더 빠르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조승이라고 그러죠. 그 총하고 우리 총하고 화살하고 어느 것이 더 빠르고 어느 것이 더 멀리 가고 더 잘 맞추냐. 그러면 우리가 금방 봤던 공간의 일기도 봤고 그다음에 이신영의 활쏘는 것도 봤고 왕이 쏘는 정치도 봤고 그러면 한달 쏘는 활쏘는 사람들이라면 인사라면 한보다 훨씬 그 당시에는 활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그때 대포가 펑 터지는 게 아니고 쇠구슬을 갖고 달려가고 무겁게 부시어서 터뜨리면 꽤 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가 더 튼튼하고 더 강해가지고 일본 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배는 이걸 지역에 부시는 일본 가까이 가지고 옆에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돌려가지고 볼을 막 써가지고 부시고 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연발처럼 더까이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고 불 붙이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장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론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당시까지는 활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